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칼의 노래입니다. 칼의 노래는 뭐 유명하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소설이죠. 항상 한국 사람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1, 2위를 다투는 게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23전 전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도 있고, 병법, 정신, 그리고 사상, 모든 것에서 만점인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경이롭게도 완벽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16세기 서울, 지금 서울이죠. 을지로 뭐 다 아실 겁니다. 거기서 태어나셨고, 53세의 나이로 전사를 했습니다. 급제는 늦게 했어요. 이 집안이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때는 급제를 했지만, 아버지 때는 뭐랄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업자죠. 아무것도 안 하셨고, 이순신도 30세, 31세죠. 급제한 건 그렇게 빠른 건 아니죠. 보통 약관, 그러니까 소년, 10대에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일찍 일찍 하죠. 일찍 급제하는 게 별로 좋진 않지만 어쨌든 늦게 합니다. 31세에서 첫 공적을 나타낸 건 38대 여진족 족장을 유인해서 생포를 합니다. 원래 육군이었고요. 근데 수군으로 보직이 바뀌어서 처음 나간 전투가 옥포해전인데 임진왜란에서 첫 승전을 거두죠. 그거 말고 유명한 게 한산도 해전, 명량해전, 노량해전. 노량해전은 전사한 그런 해전인데 돌아가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외적을 무찌르면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시죠. 한산도 해전은 그 옥포해전하고 뭐 여러 해전에서 지니까 전부 집결을 합니다. 모든 왜군 선단이 다 집결해서 결전을 벌였는데 결국은 뭐 한 82척 중에 59척이니까 몇 프로나 되나요? 한 75% 정도 되네요. 75%를 파괴해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수군하고는 싸우지 마라. 그래서 외수군을 무력화하는 성과를 올렸고요. 명량해전은 백의종군 한 다음에 그 원균이 다 말아먹죠. 그래서 12척, 대장성까지 하면 13척이죠. 13척 가지고 10배가 넘는, 이게 뭐 300척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보급선 포함하면 그럴 거고, 전선으로만 따지면은 133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외수군의 완승을 거둬서, 이 뭐죠? 서해안을 통한 뭐라 그러나요? 그 병참선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길을 꺾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병법도 다양하게 물론 뭐 장군이니까 그래야 하겠지만 원균이 당한 거 보면은 모든 장군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자 병법에 보면은 치병편에 나오는 필사직생 여기 나오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있고 손자의 모공편에 나오는 지피지기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단 그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했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말이 있죠. 저걸 알아야 내가 이길지 질지. 원래 전쟁이라는 건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첩보를 많이 활용을 했고 반대로 적의 첩보는 차단하기 위해서 봉화가 이제 그쪽도 이제 각 섬마다 봉화를 올려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걸 갖다 차단을 했고 우리 지형 노량해전하고 명량해전 같은 경우는 그 좁은 해협을 이용한 거죠.
그 지형도 이용을 하고, 왜냐하면 10만 대군하고 10,000명하고 이렇게 싸우면은 10만 대군이 당연히 이기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무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백병전 이런 게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 10만 대군도 100분의 1로 쪼개서 1,000명으로 만들고 10,000명으로 싸서 싸우면 당연히 10,000명이 이기겠죠. 이렇게 해서 집중하고 분산이 중요해요. 적은 분산시키고 나는 집중하고. 그러려면 지형이 중요하죠. 해역 같은 데는 아무리 많아도 1대1 전투밖에 안 되거든요. 게다가 바다에선 조류라는 게 있죠. 6시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달의 인력 때문에 12시간에 한 번씩 그 간조와 만조가 반복이 되는데 그 사이에 여섯 시간마다 한 번씩 그 조류의 방향이 바뀌죠. 그걸 이용한 게 바로 뭐죠? 13척을 가지고 10배 이상을 이겼던 율둘목에서의 해전이었습니다. 당연히 객주를 이용했죠. 객주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 뭐라 그러나요? 거관이죠. 중개상.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기를 잘 압니다. 이거를 활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항상 싸우는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적쪽에서 우리 수군을 몰살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보내죠. 부산 어디에 뭐 출동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선멸해라.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은 출동을 안 하죠. 이게 기만 정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건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었거든요. 그 뭐라 그러나요? 암초 같은 것들 많은 곳. 그래서 안 나갔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규는 또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균이 그 전부 모든 배를 다 말아먹고 배설인가? 그 친구가 지휘하는 게 아니죠. 미리 도망을 갔어요. 원균을 못 믿어서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열 몇 척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그 전에 백의종군을 하게 되죠. 원균이 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원래는 죽일 생각이었죠, 선조가. 근데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순신이 잘못한 게 없다. 혹은 죽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백의종군을 명하는데 그대로 지금으로 따지면 안 했죠. 예전에는 더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군이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나간 거였거든요. 어쨌든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을 했습니다.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군인으로서의 그런 것뿐 아니라 유민사상도 아주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고 백성을 왕보다 높게 대접한 그런 사람이었죠. 예를 들면 이적행위 처분 요청을 해요. 부하 장수들이 끌려간 백성이 끌려갔으니까 그 왜군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되겠죠. 아니면 죽으니까. 그렇게 나와서 싸우다가 자기 부하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걸 처분하게 해달라. 그랬을 때 이순신 장군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다. 끌려가게 만든 나의 잘못이고 너의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하지만 너의 부하가 죽었다면 처분을 해도 좋다. 이런 승낙을 해주죠. 근데 부하 장수는 이 책임자가 이순신 장군이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처분할 수가 없었죠. 결국은 백성도 살리고 부하 장수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요? 권위도 살려주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금지당한 거랑은 다르죠. 그런 현명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때 그 부산에 부산에 내려가지고 서울까지 쭉 지금으로 따지면 일본 국도를 따라서 그 왜군들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그 전라도 지역은 그래도 안전했어요. 이 수군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도로가 별로 없었거든요. 바다하고 강하고 그리고 일부 도로.
도로라고 해봐야 뭐 사실 뭐 오솔길 정도 수준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게로 다녔죠, 예전에는. 근데 이쪽을 방언해서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군량미를 조달할 수 있었고, 수군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어로를 하고, 반은 훈련을 해서 교대함으로써 훈련도 하고, 그 쌀만 먹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잡아서 먹고, 이런 군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3612번에 정리를 했는데, 저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터 린치가 좋은 기업을 발굴할 때는 일단 가서 인터뷰를 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이거였대요. 경쟁자 중에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없다 그러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라도 여기가 정말 잘한다 그러면은 그쪽은 정말 뛰어날 가능성이 높대요. 적이 칭찬할 정도니까.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그 러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해전을 승리함으로써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도고 제독이 있습니다. 일본 제독이죠. 일본 제독이 당신은 이순신만큼 훌륭하다 그랬더니 주위에 한 얘기가 아니다. 나를 그 넬슨은 그 뭐죠? 어, 피카델리 전투에서 패전이죠. 프랑스 해군을 섬멸함으로써 나폴레옹이로부터 영국을 지킨 유명한 제독입니다. 나를 넬슨하고 비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순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극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을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물론 뛰어나지만 권력, 그러니까 출신에 의해서 만약 세종대왕이 이순신 같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업적을 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순신 같은 경우는 거의 무는 아니지만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업적을 냈기 때문에 항상 본받고 싶어하는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덕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